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젠백스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08227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젠백스는요. 분석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추천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젠백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이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임상 2상까지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상 2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결과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CI급이라고 합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젠백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게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하도록 할게요.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요게 그리고 이게 잘 돼가지고 이제 젠백스 측에서는 임상 3상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반려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려를 시켰는데요. 어떤 이유로 반려를 시켰느냐? 보안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반려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려가 된 이후에 젠백스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좋다. 자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을 했는데 식약처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반려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를 시켰는데요. 반려시켰고 이유가 역시나 자료가 부족하다. 요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기간 늘려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상 환자수도 늘려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추가 주문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10월 15일까지 제출해라고 했는데 요 기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젠백스 측에서 제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식약처와 그 다음에 식약처와 이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이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게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올라왔어요. 여기 잠시만요.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젠백스에 치시면은 요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치매 신약물질 GV1001 이게 알츠하이머거든요. 알츠하이머고 젠백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맞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상 승인 신청 요청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지금 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GV1001에 대한 알츠하이머 3상 임상 승인 지연은 중증 치매 환자나 보호자의 희망을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청원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GV1001 관련해가지고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했으나 식품안전의약처는 모집 환자 수가 적다는 점과 1차 평가 번수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의 근거에 임상 디자인 보완을 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청원인에 따르면 젠백스가 지난 6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임상 디자인 보완과 IND 승인을 재신청했지만 치료기간 1년 이상 설정해야 된다는 점을 이유로 9월에 또다시 반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식약처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된 중등도 정증 알츠하이머병 3상은 평균 620명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하도록 설정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상 결과에서 도페네질 대비 SIB 중증 치매를 7.11점 차로 개선시켜 역대 가장 큰 개선 효과를 보인 점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렵게 이상을 통과했고 어느 정도 약효가 인정된 만큼 3상을 통해 그 약효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식약처 쪽에서는 지금 어떠한 핑계를 들어서라도 지금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가 봐도 좀 그래 보입니다. 현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했음에도 식약처는 치매 신약 개발을 악의적으로 막고 있다. 식약처는 FDA 임상 승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임상에 만든 현실적 임상안을 받아들여 달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요 청원인의 주장은 정당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편 식약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GV1001에 대해 임상의 판단에 따라 임상 후에도 약물 지속 투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 목적 사용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임상약을 기사용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약처가 참 웃깁니다. 웃긴 게 어떤 게 웃기느냐? 다른 게 웃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젠백스는 임상이죠. 알츠하이머 관련입니다. 임상 이상을 통과하고도 신청이 3상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 실패를 했음에도 식약처에서 통과를 시켰다. 통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식약처의 판단 기준은 도대체 공정한가? 저 역시도 이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불공평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이 청원한 사람의 민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2상을 실패하고도 3상하라고 했던 식약처인데요. 2상을 통과한 기업을 갖다가 2번이나 반려를 시켰어야만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상의 결과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번째 정도에서는 임상, 2상, 3상에 신청이 사실은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식약처 내부 사정까지는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회사가 2상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3상이 된 식약처와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식약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개인적으로는 뭔가 비리가 있진 않을까 우려가 그런 뭐 의문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2상 실패한 기업은 3상 하라고 하면서 왜 2상을 잘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족했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와가지고는 또 1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되고 뭐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진짜 깐깐하게 본다라고 하면 신풍제약 같은 거 삼상할 때 반려를 시켰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도 제기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장원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3상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 전립선 비대증 관련해서 임상 3상 임상 3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3상이 아니죠. 3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했다가 아니라 진행 중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의 결과가 좋았다. 이상의 결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좋았고요. 그리고 좋았기 때문에 이 대한 정립선 학회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최우수 논문상까지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필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TSMC 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이제 납품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올해 저는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 5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당기순이익은 98억을 지금 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조금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